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장한교에서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늘봄 전용 학교가 부산 명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인데 시민단체는 증설 이후 또다시 통행요금이 유료화된다며 증설 사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늘봄학교.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 전용학교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학습과 보살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4월 진행한 늘봄학교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1%에 달했습니다. 늘봄학교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응답이 64.63%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살핌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 이후 이곳저곳 학원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살핌 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늘봄 학교에 대한 이런 인식 속에 부산에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늘봄 학교와 별도로 운영되는 거점형 학교 제2의 학교입니다. 늘봄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도 신청했지만 안 돼서 학원도 보내봤는데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좀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돼가지고 다행히 보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고. 명지 늘봄 전용학교 총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실 20실이 마련됐습니다. 명지 지역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통학 차량이 지원되고 희망 학생에게는 간식과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평일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외에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 센터가 운영됩니다. 강서구 지역의 과밀 학급으로 인한 아이들이 늘봄의 어떤 사각지대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었지만서도 부산시 교육감님의 어떤 이 전용 학교의 개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정말 국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교육청은 늘봄 학교장을 비롯해 전담 인력 28명을 배치했는데 특히 학습형 늘봄의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드론이라든지 웹툰, 마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전부 수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이 체계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돌봄 공백 우려 등으로 부산 지역 출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 부산에서 첫 시동을 걸었는데 실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부산형 돌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부산시의 유료도로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나마 내년 1월 백양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지만 증설 이후에는 또다시 유료화가 되는데요. 부산시는 시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이런 부담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이용해 해결하려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으로부터 백양터널 증설 제안서가 접수된 건 지난 2022년.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제안서와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초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존 2.4km 왕복 4차선 터널에 3차선을 추가로 건설해 민간 사업자가 오는 2031년부터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이 시급하고 시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혼잡도로 지정과 사업 지정하고 하더라도 시비가 50% 정도 투입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백양터널의 혼잡도로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가지고 인자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터널 증설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만큼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터널을 증설할 경우 오히려 차량들이 더 몰려 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만큼 증설이 아닌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의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지역 유료도로는 시 예산으로 건립한 광안대교를 포함해 수정터널, 그리고 거가대교 등 현재 8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해운대에서 북구 만덕간 대심도가 개통되면 내년 1월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또다시 유료도로는 8개가 됩니다. 실제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그 비용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라든가 또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들에 대한 검토들도 같이 한번. 백양터널 증설 사업은 중앙 민간 투자 사업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시의 계획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031년부터 백양터널은 또다시 유료화가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이후 1차 조사를 끝낸 경찰은 A씨를 석방했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고 약물 검사를 위해 혈액과 소변을 제취했습니다. 경찰은 13일 차량과 혈액,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새 단장한 커넥트 현대에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스토어를 22일까지 운영합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행사는 커넥트 현대 3층 행복상회에서 개최되며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4개사의 상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의 매력을 알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삼락 생태공원에서 개최되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의 최종 출연진을 공개했습니다. 13일 공개된 최종 출연진엔 해리 빅버튼과 소수빈, 잠비나이, 대만 KST, 인도네시아 매드맨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레스터 출신의 대표적 록밴드 카사비안과 영국 싱어송라이터 앤 마리, 일본 펑크록을 대표하는 밴드인 엘르가든, 또 국카스텐, 잔나비, 악뮤, 이승윤 등 총 78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아티스트 공연 외에도 무대를 활용한 불악 노래자랑과 삼락 게임 천국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도시 비우기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12일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도시비우기 시범사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은 대상지 현황 조사와 분석,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기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장 향교에서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물에서 몸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향교로 들어서는 아이들. 오랜만에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청마루에 올라 줄을 맞춰 앉습니다. 어린이집과는 전혀 다른 과거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공간에서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집중합니다. 가벼운 예절 교육에 이어 명절에 만난 어른들께 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색하고 어려울 법도 한데 강사들의 시연에 맞춰 금세 따라하더니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절을 합니다. 25아로다. 25아로다. 사자소학에 나오는 한자를 따라 읽으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주고 하늘 높이 키워주셔서요. 추석 때 엄마 아빠 절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절할 거예요. 교육이 끝난 뒤 마당에서는 투호와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대로 하는 법은 몰라도 선생님을 따라하고 고사리 손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놀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합니다. 그 인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예절마저도 퇴색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놀이도 하고 절도 하면서 본래 숨겨져 있던 그런 예절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사회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거의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 도심 속 오랜 역사를 지닌 향교에서 아이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 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과 16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상권 해안에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부울경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기간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0도 이상 기온 분포를 보여 덥겠고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 시민들이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재난관리기금 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의료인력 인건비에 휴일, 야간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또 주간에는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부울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기성객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예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며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유지됩니다. 경찰청 산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사업에 고성군이 신청서를 내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성군은 과거 해군 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매입한 토지 중 99만여 제곱미터를 경찰학교 부지로 제공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부담금 지원 등을 경찰청에 약속했습니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의 공모에 전국 47개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이며 경찰청은 오는 20일 예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